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를 일주하며 한 주간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로 세계 일주 위클리 월드입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유럽입니다. 최근 유럽 중앙은행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유로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시사한 건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역효과가 달러 위상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달러화의 대안으로 유로화의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가 동시에 유로화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hanging landscape could open the door for the euro to play a greater international role. 중국도 달러 패권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주요 은행에 국제 무역을 할 때 위안화 결제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러화 의존도를 낮추고 대신 위안화 거래 비중을 늘려 국제사회에서 위안화의 가치를 높이려는 겁니다. China's growing economy, the RMB is the second largest trade finance currency today. It is an important currency in terms of trade flows. 전 세계 외화 보유고에서 미국 달러화의 비중은 최근 몇 년째 감소 추세를 보여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달러화의 비중은 57.4%로 1995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발표하자 불확실성이 커지며 달러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 9%가량 하락했고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었던 미 국채 가격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现在美国它面临着许多这个维系它金融霸权的难题。那么其中呢，美元的地位与信用问题呢，是它当中的结构性难题。这种结构性难题存在着不可解性。 트럼프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관세 정책은 자국에서조차 외면받으며 위력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달러 패권까지 흔들리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던 약속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한 학부모가 온라인 폭력을 경고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몇 년 전 10대 아들을 온라인 폭력으로 잃었는데요.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게는 실효성 있는 규제책을,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는 온라인 세상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게임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평범한 15살 소년이었던 크리스토포로스. 그는 2022년 3월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부모는 유품을 정리하다 아들의 컴퓨터에서 다크웹 접속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이곳에서 50일 챌린지를 요구받았습니다. 자발적 격리나 자해 등 극단적인 과제를 요구했고 거부하자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They asked him to complete challenges and the whole process was about 50 days. And the challenges started from easy to harder. 아들은 개인 정보를 찾다 우연히 다크웹에 접속했습니다. 다크웹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용자를 추적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용도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처럼 위험한 공간이지만 크리스토가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And they may well have gone there innocently to get some of the best cheats, free upgrades, or even free games because they can install them. 크리스토포로스의 부모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라인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경험이 적어 다크웹의 낯선 이용자들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위험한지 모른 채 가까워지고 부모들은 온라인 세상이 낯설어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떤 일을 겪는지 모른 채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For us, our aim is to save children's lives and educate them with the dangers of whilst playing online, they should not play online with people they do not know. 정부도 온라인 폭력의 위험성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라인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뿐이라고 니콜라우 부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니모를 찾아서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흰동가리. 영국 뉴캐슬 대학과 연구센터 과학자들이 5개월 동안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습니다. 매달 흰동가리 134마리의 몸 길이를 측정하고 수시로 수온을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흰동가리 몸집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열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다시 몸집을 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과 슬로베니아 류블리아나 대학 연구팀에서 고대 이집트 미라를 연구합니다. 그중에서도 미라 냄새에 관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고대 이집트 미라 시체에서는 알싸하면서도 달콤한 나무 향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독특한 향은 침엽수 수지, 몰약과 유향과 같은 껌 수지, 고대 방부 처리 과정에 사용된 왁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악취는 부패를 나타낸다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귀여운 새끼 원숭이가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독일 오펠 동물원에서 태어난 바바리 원숭인데요.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새끼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건데요. 바바리 원숭이는 보통 한 마리만 낳아 태어나는 순간부터 데리고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육사들은 두 새끼를 모두 잘 키워낼 수 있을지 걱정을 했는데요. 다행히 쌍둥이는 모두 건강해 보인다고 하네요. 스위스 한 작은 마을 광장에 새하얀 타워가 등장했습니다. 문화 허브 역할을 하길 바라며 설계된 이 타워는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져 화제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3D 프린팅 구조물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높이는 약 30m로 콘크리트 기둥 32조각을 조합한 것이 특징인데요. 겹겹이 쌓인 화려한 케이크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은 지역 제과점 역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개발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혁신적인 건설을 강조하고 이곳의 지속 가능한 관광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